SBS라는 알짜 회사를 처분하지 않고도 저게 아까 시가가 한 6천억 된다 그랬잖아요. 저거를 처분하지 않고도 봐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자,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, 우리 지난주에 저 얘기했죠? 경제 뉴스로 신년 벽두에 이게 뭔 일이야 했던 게 저 태영 워크아웃을 신청을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. 그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워크아웃을 인정해 줄 거냐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했죠.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태영이 뭐 SBS를 팔아야 되냐 팔까 뭐 안 팔면 워크아웃 안 해주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죠. 우리끼리 있으면서 좀 두고 보자. 저 사람들이 자구책을 이제 마련할 테니까 좀 두고 보자. 그 후속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. 자구책 마련하는 거 좀 보고 아직은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 우리가 요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자 이랬잖아요. 자, 태영. 지난주 3일 우리 방송을 2일 날 했지 않습니까? 그 다음 날 채권단을 한 600명 모아놓고 그 우리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. 자구책을 설명을 하고 91세 회장이 태영그룹 창업회장이죠. 원래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이번에 이 난리가 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.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요. 눈물로 호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태영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저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. 그러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다. 나만 죽는 게 아니다. 저게 뭔 얘기냐? 저기 이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저거죠. 협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망하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채권단은 냉랭했다는 거예요. 채권단이 왜 냉랭했냐? 이거죠. 지금 이슈가 두 가지입니다. SBS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안 들어있었고 자구책에. 두 번째, TY 홀딩스, 이게 지주회사잖아요. 지주회사가 이 태영 인더스트리 자회사를 매각한 자금을 1,500억을 태영건설에 넣기로 했는데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. 태영건설에다가는 400억밖에 안 넣고 나머지 한 1,200억에 달하는 돈을 이 지주회사 여기 TY 홀딩스하고 태영건설하고 연대 책임을 맺은 채무에 대해서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슈입니다. 이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썼다.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. 왜 이러는 거냐. 왜 이 사람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슈가 되게끔 만들었을까 인 거죠. 이상하시죠? 보세요. 지금 이 보세요.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전액을 처음 약속대로 태영건설 채무상환에 쓰지 않은 것이 채권단의 이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SBS 보유 지분 매각이 빠진 것. SBS가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거 보세요. 태영건설은 시가총액이 1,200억, SBS는 6,600억 정도. 그러니까 SBS가 훨씬 큽니다.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위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시면 한 뭐 채권단은 9조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업 평가하는 회사에서 이걸 다 부채를 분석을 해보니까 위험한 부채는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다. 저것만 막으면 살 수 있다예요. 근데 지금 이분들이 SBS 안 팔고 저 1,200억 얼마 이거를 저 지주회사에다가 넣고 이러면서 채권단이 화를 내면 채권단은 지금 이거잖아요. 너네가 막을 수 있는 거 최대로 막고 남은 거는 뭐 저 채무를 좀 조정을 해준다든가 할 텐데 채권단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다 안 했다는 거거든요. 왜 이럴까요? 이 사람들은 왜 채권단의 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킬까요? 첫 번째, 선거에 해다. 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다. 태영건설이 무너지면 태영건설의 협력사들이 한 500개 된답니다. 그러니까 협력사가 굉장한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. 협력사 직원들, 그 다음에 그 건설회사 공사들이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,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져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게 협력사들이 무너지고 줄도산을 하면 그 협력사들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권에도 충격이 가잖아요.
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거죠. 선거를 90일 앞둔 정부가 그렇게는 못할 거다.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볼모를 잡은 거죠. 이 선거를 볼모로 한 거죠. 두 번째,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. 왜 지주회사 TY 홀딩스에다 돈을 먼저 넣었을까? 이제 TY 홀딩스하고 태영건설하고 연대보증을 선 것에 돈을 먼저 넣었다는 거잖아요. 왜 그랬을까? 이거죠. 왜 그랬을까? 이 사람들은 지금 태영건설 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. 사실은. 지금 중요한 건 자기네 일가가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, 일가는, 오너 일가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SBS도 갖고 있고 다른 계열사를 통제하거든요. 저 지주회사를 살려서 자기네가 SBS를 계속 통제하고, 그러니까 SBS 지분을 갖고 있고 다른 자회사를 통제하는 거. 그러니까 자기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. SBS를 파느니 태영건설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. 태영건설은 뭐 망해도 그만. 협력사들이 고통받고 수분양자들이 고통받는 거,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거, 그거보다 나는 SBS가 더 중요해. 우리 알짜 기업. 그래서 건설 망하고 나머지만 그냥 쭉 갖고 있는 거가 더 중요해. 인 거죠. 근데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지주회사가 뭐 위험해진다고 해서 무슨 협력사가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건설을 어떻게든 워크아웃을 성공시켜서 그 많은 협력사들이 줄도산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.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오라 그랬더니 자기 뼈를 안 깎고 남의 뼈를 깎고 있다. 자,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, 여기 이슈는 그럼 뭐냐면 태영이 저렇게 밉상을 지금 했어요. 저 창업주가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지만 사실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. 그럼 당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거죠. 그래도 워크아웃을 해줘야 되느냐. 이게 주 채권단이 산업은행이 가장 중요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정부죠, 결국은. 정부가 저걸 봐줘야 되느냐. 선거 90일 놔두고 줄도산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맹탕 자구안을 가져온 그 기업도 워크아웃을 허락을 해줘야 되느냐. 아니면 법정 관리로 가서 협력사들 줄도산의 위험을 지게 하느냐.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셔요?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방송하고 있을 때 7시 반에 저 금융당국의 회의가 열릴 거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전 7시 반에 금융당국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자구책 다시 갖고 와라 라고 지금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게 지금 오늘 보도가 갈립니다. 제가 아침 신문을 쭉 봤더니 일부를 수용했다. 태영이 일부를 수용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몇 개 있고 아직도 고집 부린다라는 얘기도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라이브 마치면 아침 뉴스에서 저 금융당국과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갖다 디민 새로운 자구책이 있는지를 오전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태영이 890억,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죠. 홀딩스에 넣은 돈, 홀딩스에 연대채무가 없는데 지주회사에다 집어넣은 돈을 건설로, 원래 약속대로 태영건설로 넣겠다라는 것을 새로운 자구책에다 넣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 금융당국이랑 타협을 한 것 같아요. 요거까지는 해야 국민들이 아마 용서를 해줄 거다. 채무구조 조정을 워크아웃을 통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양해를 해줄 테니 요거까지는 해와라. 그래서 태영이 아마 요거까지는 지금 넣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보도가 좀 갈리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. F4 금융당국 회의 전까지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고 오늘 오전 7시 반.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법정관리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.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. 오늘 오전 회의가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요거예요.
추가 자구안을 갖고 와라. 이게 SBS입니다. 너네 성의를 보여라. 근데 보세요. 이게 채권단 요구 사항에 요 890억 얘기가 있지만 요거는 SBS는 추가 자구안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봐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. 그래서 저 지주회사에다가 돈 넣은 거를 다시 저 자구책에다 집어넣으면 봐줄게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SBS를 저 오너 일가가 처분하지 않고도 SBS라는 알짜 회사를 처분하지 않고도 저게 아까 시가가 한 6천억 된다 그랬잖아요. 저거를 처분하지 않고도 봐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태영이 이 정도의 사고를 쳤으면 당연히 팔아야 되거든요. 우리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뉴스를 쭉 보면 태영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겁니다. 지금 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러면서 매우 대담한 사업들을 지금 벌린 거고, 그러면 최대한 자기 뼈를 깎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SBS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저 채권단이 SBS를 봐줄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내내 얘기가 있을 겁니다. 이게 워크아웃을 허용해 주느냐 마느냐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이 나는데, 이 제일 덩치가 큰 채권단이 저 산업은행을 비롯한 굉장히 큰 저 몇 사람, 저게 뭐 600명이 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채권단으로 하면 75%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산업은행을 비롯한 몇몇 아주 채권기관만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SBS 관련해서 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죠.